가끔 보면은요, 공부를 굉장히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성적이 엄청 올라서 서울대학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건 운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자녀분한테 창업을 권해줄까요? 라고 질문하셨던 저희 독자분한테 드리는 영상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영상으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하는 날은 근무하는 시간이어서 그래요. 보통은 저희 직원들 다 퇴근하고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또 역시 저희 직원들이 저 밖에서 근무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 들리지 않게 조용조용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공부를 꾸준히 잘했던 우등생들 말고요, 반에서 꼴등하던 친구가 어느 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이 급등해서 명문대를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아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역으로가 있긴 합니다. 그 운이라는 것은 잘 찍어서 그렇다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고요. 공부를 굉장히 못했던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잘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자녀에게 창업을 권하시는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싶은 이야기이긴 해요. 사실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제가 그런 케이스에 속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선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약간의 비행도 저지르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을 할 그 시점, 고3 때 굳이 제가 등수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희 반에 학생이 50명 정도 됐거든요. 제가 45등 위로는 올라가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정도로 공부를 많이 못했었고 공부에 취미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수를 결심을 하고 갑자기 미쳐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단언컨대 제가 재수를 했던 그 시간만큼은 누구보다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좋은 대학은 가지 못했어요. 저는 부산대학교를 장학생으로 들어갔거든요. 반에서 거의 꼴찌 수준이었는데 부산대학교 장학생으로 들어갔다면 성적은 많이 오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서울대 갔었어야지 고작 부산대 장학생으로 간 게 뭘 그렇게 열심히 한 거냐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 말에 대해서 저는 서울대를 갈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해요. 전혀 의심치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재수를 하는 그 동안에는 눈이 떠져 있는 그 시간만큼은 공부를 놓지 않았어요. 문 밖을 나가서 걸어가면서도 영어 공부를 했었고, 지하철, 재수학원, 돌아오는 길, 밥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저는 제 기억으로 눈을 뜨고 있는 그 시간에는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꿈도 많이 꿨고요. 그런데 제가 왜 서울대를 못 갔느냐? 공부는 열심히 했지만 서울대 갈 머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가는 거지, 거기에 가는 친구들만큼 공부는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못하던 친구가 갑자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도 나름 부산에서는 명문대인 부산대학교를 들어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것은 누군가가 권해서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혼내서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이 바뀌는 이유는 생각지도 않은 동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동기. 그러면은 어떤 동기가 생겼길래, 어떤 동기부여가 되었길래 공부를 하게 됐느냐, 사실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거는 저에게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내용이어서 사실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공부밖에 방법이 없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동기부여가 되면서 갑자기 머리가 미쳐버렸어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사람이 변하는 것은 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떠한 동기가 우연히 발생을 해야지 사람이 변할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일단 제 기준에서는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보아왔던 기준에서도 그랬었는데, 동기부여라는 게 사실 의지로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운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갑자기 바뀌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 어떤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의지로 가시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기도 하고요. 큰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내 의지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지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연의 일치다 보니까, 안타까운 것은 동기부여를 만들어내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기부여라는 것은 안 좋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사랑하는 여자로부터 무시를 당했다라든지, 또는 내가 아주 지향하는 어떤 부자의 모습을 내 눈으로 직접 봤더니, 아, 나 부자 되고 싶어. 부자 되기 위해선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뭐 오늘부터 좀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사람이 바뀌지는 않더라고요. 한대로 제가 예전에 일본 유학을 간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학생 동생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친구와 예전에 중국에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던 또 아는 동생 두 명이 굉장히 대조적이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좀 드리면 아마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일본에서 만났던 그 동생인 친구는 나이가 20살이었는데 공부를 되게 못해요. 공부를 되게 못하는데 일본에 유학까지 와가지고도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정말 잠만 자고 음악만 들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떻게 일본에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얘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를 알겠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공부를 못했고요. 한국에서도 갈 만한 대학교가 없었는데 어머니로부터 굉장히 뭐 이런 잔소리를 많이 듣다가 결국은 어머니가 너 일본에 유학이라도 가라 했는데, 이 친구가 그 유학도 가기 싫어가지고 계속 미루다가 어머니가 억지로 그냥 잡아 넣듯이 일본을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 친구가 해외에 유학을 오게 되면은 공부를 제대로 할까요? 분위기와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부를 하게 될까요? 전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친구 역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완전 대조적인 이야기로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회사에 부장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부장님이 자식 때문에 고민이라고 술자리에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떤 고민인지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한테 자기를 중국에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대요. 보통 그런 중학생들이 해외에 유학 보내달라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장님이 여건이 좋지가 않았어요. 하시던 사업이 망하고 당시에 제가 다니고 있던 회사에 취직을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랑 개인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취직하기 직전에는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시다가 오셔가지고 빚도 굉장히 많으시고 집에 차도 없고 굉장히 빈곤한 삶을 사시는 분이었거든요. 겨우 회사에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을 꼬박꼬박 벌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에서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중국에 유학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난감하셨겠어요.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재밌는 건 그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 아들이 그 당시에 중국이 막 발전한다 뭐 이런 뉴스를 듣고 완전히 큰 자극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린 친구가 기특하게도 뉴스를 보고 그런 자극을 받는 것도 좋은 현상이긴 하지만, 그 친구의 이야기가 조금 맹랑해요. 아버지한테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버지, 저 중국에 꼭 좀 보내주세요. 아버지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안 된다. 지금 우리 집안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지 않느냐 이렇게 설득을 시켰는데, 그 아들이 제가 나중에 다 갚으면 되잖아요. 저 꼭 다 갚아드릴 테니까 중국에 한 번만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아버지가 이제 저랑 술자리를 하시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하시다가 결국 빚을 내가지고 중국에 이 아들을 보냈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다 갚을 테니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맹랑할 수도 있지만 기특하다고 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지금은 그 이야기를 저랑 나눈 지가 15년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북경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중국 중학교로 유학을 가서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북경대학교를 들어가서 졸업할 정도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부모가 등 떠밀어서 유학 가는 친구와 부모에게 유학을 보내달라고 떼쓰는 친구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결정을 해야 되지 남의 결정에 의해서 뒤따라가는 그런 결정들은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저는 아들에게 창업을 권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신 부모님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부모님으로서 정보를 제공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러이러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사람도 있으니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 권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아들에게 강요를 하는 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아들이 정말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우리 집안 다 먹여 살릴 테니 창업 자금을 대주십시오. 간곡히 부탁을 해가지고 부모님의 허락을 얻는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고민해 볼 가치는 있다고 봐요. 그것도 쉽게 오케이 할 수는 없는 일이겠죠. 자식이 간곡하게 창업을 원한다 그러면 그거는 고민해 볼 가치가 있지만 예를 들면 지금 어떤 할 일이 없고 의지도 없는데 창업을 권유해가지고 강요해가지고 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과는 뻔합니다. 그 아들의 의지와 선택이 제일 중요하죠. 저 같으면은 이럴 거예요. 아무리 창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제가 아무리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거절을 해도 제 선택을 꺾어버리고 창업을 한다면 그러면은 그 말에 책임을 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창업은 어땠냐고요? 저의 창업은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하면 거절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제 의지대로 중퇴를 하고 창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어려움은 제가 극복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부모님의 의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창업은 권유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